안녕하세요. 신탁밖에 모르는 남자,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유언대용 신탁 설정 등기 및 상속 집행 등기의 실제 기재례를 살펴보고요. 유증에 따른 상속 등기 절차 등도 살펴보면서 신탁을 활용한 상속승계 그리고 유증에 활용한 상속승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아래에 노트북을 좀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는 올해 5월달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목록 보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인 등기 실무 쪽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취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가 뭘까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것이 추억의 쌍절곤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동을 해볼까요? 좀 쑥스럽긴 한데 이건 한강변에서 찍고 이익을 찍어준 사람은 저희 큰딸 오정은 양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안 돌려서 녹이 좀 쓰긴 했는데 여전히 이 무거운 나무 쌍절곤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돌리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상속신탁 등기 실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요. 저는 추천하는 거는 카테고리로 돌아서 목록을 열어봅니다. 목록을 열어보면 내용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올려놓았던 것들이 저희 경험치, 유언대용 신탁 설정 등기 및 집행 등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폭이 드문 거 그리고 이 등기를 알면 신탁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설정 등기 및 집행 등기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제가 실제 우리 고객 사례를 익명화시켜서 등기부를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구, 등기부의 갑구, 표제부 다음에 갑구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은 86년도에 이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저와 2017년도에 만나서 신탁 상담 2차례 하고 바로 신탁 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탁 설정 등기. 자, 2017년 12월 6일 날 신탁 설정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계약에 따라서 등기 원인을 신탁, 등기 목적을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권리자 기타 사항란을 보시면 수탁자 신용증권 저희 부인부로가 나오고 신탁 원부 제2017 제몇 호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여기까지가 바로 신탁 설정 등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내용 아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신탁 원부를 열람해보지 않으면 신탁된 사실, 수탁자가 누구인지만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신탁이 무슨 신탁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은 한 6개월도 채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워낙 고령의 분이라서 그래서 신탁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본인의 자녀 4명 중에 한국에서 본인을 돌보는 막내 아들한테 이 부동산을 전부 귀속시키는 그런 내용의 신탁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은 재산을 많이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이치이겠죠. 그거는 변론을 하고 일단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신탁 재산의 귀속 이라는 등기 원인으로 등기 접수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시켜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아들 한 명한테 전부 등기를 한 거고요. 기존의 신탁 등기를 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2번 신탁 등기, 2번 신탁 등기에 말소를 하게 되고요.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등기 원인인 신탁 재산이 귀속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신탁은 이제 말소가 되는 그런 구조이겠습니다. 요 절차 신탁 설정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바로 고객, 등기 권리자가 신용권이 되는 거고요. 신탁 집행, 신탁 귀속은 저희만 수탁자인 신용권만 등기 의무자가 돼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이분의 상속인 나머지 3분하고는 전혀 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신탁 계약에 따라서 귀속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특이한 사연이 있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5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11월 31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월달 들어와 있으니까 6, 7, 8, 9, 10, 11, 11월이 상속세의 만기입니다. 상속세 납부 만기고 그 뒤에 나면 가산세가 붙게 되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이 재산을 받아서 다른 형제한테 주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다른 방법을 물색해 드렸는데 결국은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별도로 안 되기 때문에 수익금 포기라는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아들,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들에게 전부 귀속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상속신탁을 설정하고 상속신탁을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 이 정권사가 신탁업자로 중간에 개입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상속 집행 과정에서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 약간의 컴플레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했을 리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점으로 다 모이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버님이 남겨놓은 동영상, 계약서, 계약서의 자필 설명 날인 등을 보여드리면서 왜 막내 아들한테만 신탁을 맡겼는지를 상세하게 녹취가 된 동영상을 통해서 상속인들의 의구심을 전부 해결하고 통상 한 분한테 다 몰아주게 되면 유류분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소송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신행정권을 활용해서 신탁을 설정하고 상속 집행을 해서 깔끔하게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사례인데요. 요거는 저희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 분이 과거에 유증했던 등기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해봤고요. 물론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익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언서에 따라서 유증을 등기 올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례인데요. 실제 정모라는 분이 70년도에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을 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유증을 남겨뒀겠죠. 유언서를 남겨뒀고 자필인지 아니면 유언공증인지는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증을 남겨뒀고 유언서를 가지고 집행한대요. 유언서의 내용은 아마도 자녀분 세 분한테 3분의 1씩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남겨뒀고요. 그래서 사망일시는 2000년 2월 4일, 접수일은 2000년 12월 28일,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해서 이제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세 분이 공유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등기도 자주는 아니지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남겨두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세 명이 균등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 요거 만만치 않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큰아들은 부동산에 오를 거로 보고 둘째와 셋째는 부동산에 빠진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는 사람은 팔고 싶고 오른다는 사람은 계속 보유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세 개로 쪼개서 파느냐, 지분별로 사는 사람들이 정가를 안 줍니다. 싸게 살려고 하겠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망가져서 예를 들면 큰아들의 채권자에게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 삼형제 간의 부동산에 큰아들의 채권자 제3자가 들어와서 가족 부동산에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불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해달라, 아니면 나의 지분을 비싸게 사라, 아니면 당신네 지분을 싸게 내한테 팔라,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바람직한 상속 계획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듯 사망 이후에, 상속 개시 이후에 이 부동산을 계속 누군가 관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신탁을 설정해 놓습니다. 신탁 설정해 놓고 큰아들이든 둘째아들이든 셋째 딸이든 누군가를 의사결정 주체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정된 사람이 재산의 처분, 활용을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고 신탁사한테 그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이제 사망일시하고 실제의 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시기가 한 10개월 되죠. 이러면
상속세 신고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6개월인데요. 2월 달은 제외하면 3, 4, 5, 6, 7, 8, 8월 말까지 등기 접수가 완료가 돼야지 아마 세금을 내고 나름 정리될 텐데, 이 경우는 한 2, 3개월 늦어진 게 된 거죠. 왜 늦어졌을까요? 3분의 1씩 균등 배분한 사례인데, 아마도 추측컨대는 다른 재산을 누구한테 더 주거나 해서 이 세 명이 합의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도과하게 되면 가산세 등 세금을 물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변호사들은 세금을 먼저 내고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듯 가족한테 유언 공증을 통해서 상속 배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경우에 유증을 집행하려면 유언 집행자가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얘기 나오진 않지만 누군가가 유언 집행자를 선임했으면 그 누군가가 이 등기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되고요. 안 했으면 세 명이 유언 집행자가 공동으로 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아주 불편한 관계들이 스스로 만들어지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탁회사가 신탁 등기를 통해서 신탁회사 단독으로 주고 싶은 자녀한테 이전시켜주는 가장 완벽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고요. 아까처럼 공유가 된 경우에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탁을 통해서 찾아드리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유언대용 신탁, 상속신탁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요. 집행 활성이 이만큼 있는 제도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의 주제, 또 유언대용 신탁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등기 실무까지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